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구속 상태인 송영길 전 대표 어제 또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송 전 대표 구속 기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단 한 번뿐입니다. 또 조사할 때도 묵비권 행사했죠. 이 같은 피의자 비협조적인 태도 향후 검찰과 또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출석 거부권은 없습니다. 네. 일반인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직자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 헌법적인 관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석에서 진술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출석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결국 현재 이제 언론의 그 보도를 봤을 때는 큰 수사에서 차질은 없다. 이미 물적, 인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계속 지금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10일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10일 더해서 이제 20일 그 기간도 다가오는 1월 6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6일 전에는 추가적인 어떤 진술을 받기보다는 있는 상태의 수사를 정리한 다음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 현재로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결국 수사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상으로 지연될 확률은 적거든요. 지금까지 송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윤관석 의원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재판까지 진행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송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다른 사람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지금 재판이 거의 1심이 거의 막까지까지인데 선고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송 대표의 어떤 진술 여부가 그 어떤 이 수사에 큰 영향은 없고 아마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것은 그냥 저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검찰로서는 어떤 구속기간 연장을 하면서까지 굳이 저는 구속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시급하게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실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 지금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 진행이 안 되더라도 검찰의 그 기소는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인적 물적 증거에 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일정 부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어떤 그 돈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면서 그 경선의 관련성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 나아가 인적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미 추가적인 조사를 어떤 공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본인이 이렇게 진술 거부를 넘어서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사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달에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임종성 의원 등이 또 세명 허정식 의원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소환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분들을 소환을 해서 아마 수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허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부인을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다른 의원들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진술 확인을 할 것이고 어떤 이런 다른 여기서도 이미 윤관석 의원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요 버터 맥주라고 불리는 이 맥주 제품을 기획한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주한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터 맥주라고 있는데 그게
버터가 들어간 것이냐 아닌데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버터 향이 난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던 것인데 예. 이 수사기관 동부지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인할 만한 어떤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라 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꽤 좀 작년 정도 됐었었죠. 상당히 이 버터 맥주가 특히 MZ 세대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각광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의정부지검 같은 경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 제조사에 대한 어떤 혐의 없음 결정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함으로써 이 부분 재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아마 허위 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허위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그 여부 판단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키워드는 오인 혼동 가능성이죠. 버터 맥주라고 했을 때는 마치 버터가 들어가 있는 맥주, 예. 버터 맛이 나는 맥주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과연 그것이 상식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네네. 지금 그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도 그 어떤 판단이 나뉘는 것처럼 일반인의 어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관련이 되는데 예.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건강,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식품이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건강 보조식품인 것처럼 그 광고하는 예. 케이스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데 이번엔 주류에서 문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마치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로 바꾼 것처럼 버터 맛 우유가 아니고 계속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조인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